해경 해체 논란 속에 태극기를 달고 버젓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들고 있는데요. 배준희 기자가 해경과 함께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배타적 경제 소용 내 금어기 마지막 날 수평선을 가득 채운 주황 불빛들.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 300여 척이 해경의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반영 출발. 코스 340도, 스피드 7.5나트. 고속단정 2대가 도주하는 중국 어선의 뒤를 재빠르게 쫓습니다. 앞테크 잡으라고. 앞테크 잡으라고. 동산항으로부터 200km 떨어진 지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소역인데요. 중국 어선들이 버젓이 보시다시피 불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중국 어선은 1시간 넘게 도망치다가 단속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어선 외부는 태극기로 위장을 했고 내부에선 물고기 6천여 킬로그램이 발견됐습니다. 我也是听头传的，我们那个渔坑没有鱼，今天第一次。我不知道，我只是听头传船长让我怎么做我是怎么做。 단속 과정에서 해경의 고속 단정이 전복돼 검색요원 7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다행히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중국 어선에 달린 쇠창살을 피하려 뱃머리를 돌리다가 높은 파도에 부딪혀 뒤집힌 겁니다. 최근에는 완전 거북선처럼 중국 어선 갑판을 철판이나 그런 쇠창살 같은 걸로 둘러치웁니다. 창문이나 조타실에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를 철거하고 눈에 맞으면 실명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광으로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저항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장이 숨지는 등 중국 선원들의 폭력이 민감한 문제로 떠올라서인지 선원들의 저항이 예전보다는 거세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납포한 중국 어선 4척을 동산항으로 이동시킨 뒤 선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대두된 해경 해체론,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변환봉, 배승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저희 기자가 그 해경과 함께 그 불법 조업 현장 저희들이 같이 취재를 한 거를 리포트로 봤는데, 자, 이게 해경 해체 논란이 다시 해경 해체가 과연 맞느냐? 뭐 이런 논란으로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난번에 중국 어선 선장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중국 어선들이 해경을 좀 얕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해경 해체에 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조직 차원에서는 사실상 뭐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자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네. 사실은 이 중국 불법 업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그 소홀한 점은 부각이 됐어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해경 자체가 네. 구조라든가 군안이라든가 이 업무 자체를 거의 안 해왔던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동안에 그렇죠. 제대로 안 해왔다 이거죠? 거의 뭐 안 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국감에서도 그 해경청장이 네.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 구조 훈련을 했었느냐라고 네. 하는 답변을 보면은 거의 안 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네. 또 우리가 그 예산 구조를 이렇게 봐도 네. 실제로 구조를 하는데 쓰는 예산이라든가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그 구조원들의 인원수는 상당히 적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 해경 해체 이러니까 좀 민감한 감정적인 정서가 있어서 그렇지. 마치 뭐 해경을 아예 다 없애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좀 있죠. 그렇죠. 해경 해체하니까. 근데 네. 그것이 아니고 뭐 이름을 네이밍을 다시 해서 해경 기능의 발전적 기능의 재배치 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월호 그 구조에서 봤듯이 상당히 어떤 기술도 없고 노하우도 네. 없고 그 문화 자체도 수사와 정보 뭐 이런 데만 이렇게 안테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네. 본다면 이 중국 불법 단속 기능이라든가 네. 또는 구조 군안의 기능에 포커스를 맞춘 원래 기능을 강화하는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분배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경은 이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가 안전처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사 기능, 정보 기능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뭐 실제로 업무하기도 힘들고 뭐랄까요 좀 제대로
활동을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런 논리로 아주 곳곳에 지금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거는 조직을 수호하기 위한 조직 수호 논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 측면 말고서도 지금 이용혁 교수님 정리해 주셨는데 해경의 업무 중 구조, 군안, 경비 업무는 국가안전처 산하에 있는 해양안전본부로 이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정보 수사 업무는 경찰청 산하의 해사국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경의 기능 자체는 그 손이 남게 되는데 네. 이제 중국 어선을 예로 들게 된다면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것은 경비에 관한 임무이기 때문에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가 가서 그 납포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납포를까지는 경비 업무긴 하지만 그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납포를 해서 경찰청에 경찰에 해사국에 넘겨주고. 넘겨주는 기능이 되겠죠. 네. 근데 그러면은 조직 간에 조직이 달라지게 되니까 과연 네. 국가안전처와 경찰청이 어떤 업무 조율을 원하게 될 수가 있을 것인지. 네. 물론 국가안전처가 국무총리실 산하 상위 기관이니까 네. 경찰청부에서 뭔가 지시를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경비보다 정보와 수사 업무가 중요하게 되니까 오히려 중요한 업무는 또 하위 기관에게 맡겨 있고 네. 그럼 과연 이거 조직 간의 논리에 따라서 업무적인 기능적인 협조가 어느 정도 원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더 많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 배 변호사는 해경 해체론. 지금 여권에서도 사실 야당은 해경 해체 반대고 여권 일각에서도 이제 신중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경비 업무 그리고 또 경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 정보 업무다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뭐 합의해서 경비 시스템을 옮기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할 때 네. 단순히 좀 정치적인 정쟁의 문제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해양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 조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비 업무를 따로 국가재난처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해경 해체와 관계없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대로 일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난번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해경이 뭐 거의 아주 무력함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경을 그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사실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다시 이제 5개월 정도 지나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해경 해체는 말이 안 되니, 뭐 다시 그 방침을 좀 거둬들여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국정 책임자로서 네. 나름대로 그 근거한 자료와 소신에 의해서 이제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아주 그 충격적인 쇄신조법이 아니고선 네. 해경의 그 꽈리를 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어떤 소극적인 이 태도 네.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네. 소위 말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된다. 네. 이런 어떤 그 선언적, 상징적 의미도 상당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해체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어떤 조직이 뭐 산산조각이 나느냐, 네. 또 그 기능 자체가 앞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느냐, 네. 이 문제가 아니죠. 네. 이른바 어떤 그 발전을 위한 기능의 재분배라고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해상 국가로서 더 새로운 어떤 그 해양 경찰의 임무를 하는 발전적으로 재탄생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발전적 보입니다. 재탄생. 근데 아마 당시에 또 이제 여기 5월 달에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때 혹시,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너무 급하게 또, 결정한 측면이 혹시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시 한번 시간이 흘렀으니까 좀 따져보고, 혹시 그때 좀 미비했던 측면이 있었으면 그것도 뭐 개선하는 거는 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 자체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그랬던 측면은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 내실을 곰곰이 따져보면은 국가안전처 산하로 구조, 군안, 경비 업무가 이관되게 되면 사실 그동안 해경 내에서는 구조와 군원 업무는 거의 비주류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되고 그렇죠. 인력 지원도 안 됐지만 총리실 산하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힘을 오히려, 갖고 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경 해체론이 지금, 해경 해체 신중론이 지금 여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런 해경 해체 방침 어떻게 다룰지 이것도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